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불확실성 계속 이어지면서 아시아 증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일부 대형주들 올라가면서 코스닥 시장은 이제 플러스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선물과 현물 대규모 되게 많이 파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런 가운데 이 2차 전지주나 남북 경협, 남북 경협주가 시가총액이 높아서 시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변수가 되는 재료였기 때문에 이제 특징주로 이제 언급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부 제약주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우선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부진했어요. 예, 대만 증시 같은 경우라든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아 증시가 어제 오늘 계속 부진하게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미증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우려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밀린 거잖아요. 근데 아시아 증시는 이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부각이 되면서 무역 전쟁이 다시 재개될 것이다라는 부담 하나, 그다음에 대만 방위비 이야기하면서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쳤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좀 유난하게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 TSMC 이런 종목들은 쉽게 반등하지 못한, 미국에서 오늘 엔비디아 이런 종들이 플러스가 났어도 어쨌든 TSMC가 돌아서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는 투자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난 거고, 또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주 올라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올라가고 브로드컴도 올라가고, 조금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AI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던 메타 같이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일제히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은 마이크론이 안 올라갔잖아. 예, 마이크론이 어쨌든 빠졌기 때문에 저거는 미국 기업들, 미국 AI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을 한 거지, 반도체, 특히 아시아의 어떤 반도체 견제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시아 증시에서의 어떤 주요 반도체주들 전체적으로 부진했고, 이게 이제 증시의 흐름을 좀 꺾는, 계속해서 눌러버리는, 예,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뉴스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 바이든이 대선 출마 포기하는 분위기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확률, 배팅 확률 이렇게 보면 이제 트럼프가 살짝 낮아지고 해리스가 이제 급등을 하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사실상 후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수준, 그러니까 4.5% 정도까지 배팅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투자들에게는 바이든이 좀 밀려나면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떨어뜨려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들도 일부는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생각하는 투자들은.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또 생긴 거다, 이래저래 불확실한 상황이고, 지금 여당에서 누가 대선 후보가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대선 후보 되는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센 발언이 나올지도 몰라. 그래서 조금 저는 이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변동성 요인은 맞죠. 근데 이게 추세를 결정지을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자체를 불확실성으로 보는 투자자들의 매도가 일부 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보호무역 관련된 장중에 자동차주가 크게 빠지기도 했었죠. 중국 자동차에 관세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보호무역을 부각시키고 또 자동차 쪽에 이슈가 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주들도 좀 밀렸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미국에서 만드는 자동차 비중이 적지 않아서 그게 크게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보호무역이다라는 부담감을 또 자극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경협주들이 좀 반등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하고 자기 관계가 좋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대만하고 다른,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또 완화가 되고, 이거 자체는 또 방위비 이슈에서 조금 독특한 변수로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한 점은 향후에 또 어떤 업종별, 종목별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은근히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좀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평가받는 게, 중국의 이제 삼중전에 이후에 어떤 중국의 뚜렷한 어떤 부양 의지,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좋은 방향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아시아 증시, 중국 증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에도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 넘어온 재료들이 대체로 보면 그렇게 좋은 쪽보다는 좀 불편함을 주는 그런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SK하이닉스 이제 오늘 빠졌는데 21만 원 전후, 지금 61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61선까지 왔어요. 어저께 삼성전자는 일단 지지선에서 이제 튕겼고, 오늘
마감도 지선 위에서 마감되긴 했는데 하이닉스가 오늘은 또 밀렸죠. 그래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슷한 낙폭으로 빠지면서 중요한 지선에서 딱 붙어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 부진할 때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비엠의 매수세가 또 강하게 붙으면서 2차 전지주들이 강하게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화장품주는 최근에 좀 약했는데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한동안에는 이제 증시에 이제 인버스 상품 아니냐, 청개구리 종목 이렇게 됐던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자금이 기존의 어떤 최근에 강했다가 조정나왔던 종목으로 돌아가는 형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형주 중에서 뭐 2차 전지라든가 하여튼 이런 쪽 안에서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의 어떤 테마보다는 굵은 종목에서 좀 자금이 좀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거 보여주는 것 같고, 자동차주는 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트럼프의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까지 겹치면서 빠졌는데, 기아차가 이제 좀 과하게 빠진 그런 영역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빠지면 저기 텅 하고 비는 상황이 되긴 하는데, 기아차가 이제 다음 주에 좀 돌아서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뭐 4천억 팔고, 오늘은 매도 비중이 한 28%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매수가 적었다기보다는 매도 자체가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 특히 선물이 오늘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건 항상 저 자리 되면 경계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보면 선물 매수 여력이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들이 이제 일관성 있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기는 어렵다, 뭐 그런 말씀까지는 드리긴 했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버텼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이 매도로 터지면서 밀렸죠. 이게 지금 일단 급하게 보면 한 2만 계약 정도? 예, 정도 매도는 더 나올 수 있긴 한데, 뭐 물론 이제 작정하고 더 때리면 그 이상도 나오겠지만, 일단 제가 뭐 차라리 선물을 털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이, 차라리 맞긴 했지만 저런 거 털어서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매도하려고 작정하면 지금 동안 매도한 것만큼은 더 때릴 수도 있다. 근데 일단 매도해서 매수할 여력도 한 2만 계약은 생겼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4,100억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우선주까지 합치면 3,600억. 그러니까 전체 매도의 90%가 반도체에 집중이 되고요. 매수는 뭐 그냥 뭐 분산되어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뭐 방산, 원전 등등 이제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고, 기관도 오늘 매도 중에서 3분의 1 가까이를 삼성전자에 집중을 했고요. 근데 DB하이텍이 좀 실적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분석 보고서가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좀 있었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별로 좀 골라 산다, 이런 느낌이 좀 강했고, 코스닥 쪽도 특별하게 업종별 특징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매수 쪽에 들어가 있었고, 알테오젠이 순매수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제약하고 2차 전지 게임주 뭐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었고, 기관들은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 제약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포진을 해서, 그러니까 특별하게 근데 이제 업종별 되게 치우침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선별적으로 핀셋으로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지금은 기관이 코스닥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다시 붙여주지 않으면 코스닥 쪽에 조금 이제 좀 기조가 애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어쨌든 좀 중요한 자리에서 기관들이 매수로 바뀌고 코스닥을 지수 자체는 끌어올려서 한편으로 좀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 바이든 교체설, 후보 교체설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이제 트럼프의 어떤 말폭탄, 그러니까 발언에서 비롯된 어떤 변동성이 조금 복원이 되는 그런 게 될 거냐, 오늘 이제 업종별 반응으로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주에 매일 하락한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돌아선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밤에서는 좀 반전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가 아직 그게 확산된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매도 자체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확산된다라는 건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 90%가 반도체였는데 매도 규모는 4천억 유지가 되는데 한 절반은 반도체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쪽으로 광범위하게 판다, 이래 버리면 이제 증시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매수 전환이 되는지, 그다음에 주요 수출주 전차 군단을 비롯한 수출주들이 부진했고, 주 후반에 이제 2차 전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통신주 이런 것들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주가 경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좀 떨어진 측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보는 비중도 또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수출주들이 좀 과대 낙폭 상태로 내려와서 낙폭과대로 내려와서 다음 주에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출주들은 좀 흐름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제가 코스닥이 이제 오늘이나 월요일 정도에 이제 상승 제법 밀어 올리는 상승이 나오면 이제 어제 저점이 바닥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이제 샘플을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런 구도가 되면 이제 코스닥은 바닥을 친 거다. 근데 이제 오늘 차트상으로는 바닥을 친 것 같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지수적 흐름상으로는 오늘 코스닥이 플러스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맞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차트 나왔을 때, 예, 그러니까 코스닥이 큰 하락 이후에 꼬리가 몸통보다 긴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이틀 이내에 어떤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이게 비교를 해보면 저 동그라미 친 자리는 공통점이 뭐였냐면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게 나왔어요. 예, 근데 오늘 뭐 막판에 이제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 이게 웬만해서는 오늘 플러스 나는 날이었거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제 때문에 어제 이제 매수세가 붙었고 신용을 털어 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가 많았다라는 거는 이 매도세가 만만치가 않구나 지금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바닥을 쳤다라는 인식이 되려면 1000종목 이상의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지수 플러스 돌아선 거는 반은 긍정적. 그런데 이제 상승 종목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틀 안에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지수하고 무관하게 상승 종목 수 1000개가 나오는지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차트로는 별로 차티스트도 아니고 별로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닌데 가끔가다 중요한 자리에서 가끔 제가 차트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